안녕하세요.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즌2로 돌아온 정지성입니다.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즌2는 1800년에서 1970년까지의 모더니즘 작품들과 1970년 이후의 포스트 모더니즘 작품들을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인상주의, 표현주의, 입체파 작품, 현실주의와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의 등을 포함해서 각 시대를 대표하는 사주들을 도상학과 도상해석학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9세기에서 20세기를 대표하는 다양한 현대 예술가들이 창조해낸 초상, 풍경, 정물 등의 그림 설명을 함께 하고자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첫 시간 제가 선택한 그림은 장 프레데리크 바주의 1867년작 패밀리 리유니온입니다. 그림을 읽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그림을 그린 작가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림을 그릴 당시에 작가가 처한 상황들을 먼저 알아야겠죠. 같은 오브제와 같은 구도라고 해도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으니까요. 프레데리크 바지우는 사실주의 스타일을 고수했다고 알려진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입니다. 그는 초기 인상파 운동을 펼치기도 했죠. 프레데리크 바지우는 몽펠리에 지방의 중산층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나 모네를 비롯한 다른 작가들에게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한 걸로 유명합니다. 바지우는 1870년 29세의 나이로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는데요. 그의 비극적인 사망 소식은 프랑스 미술계의 발전에 있어 인재를 잃은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초기 인상주의 화가로 구분되는 프레데리크 바지우는 클로드 모네, 오기스트 르누아르, 알프레드 시슬레 등과 스위스 출신 샤를 글레르의 화실에서 함께 수학했는데요. 그곳에서 바지우와 모네는 야외 초상화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프레데리크 바지우는 르누아르와 모네와 절친한 친구 사이였고 세 사람은 화실을 공유했는데요. 바지우는 두 사람이 야외에서 그리는 풍경화에 감탄하곤 했죠. 1865년 바지우는 분홍 드레스를 그렸고 모네는 소풍을 그렸는데요. 두 작품에서 비슷한 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야외에서 시작돼 실내 스튜디오에서 마무리됐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패밀리 리유니온의 경우는 약간의 수정 작업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야외에서 그려진 작품인데요. 그런 이유에선지 바지우가 표방한 인상주의 스타일은 모네의 그것보다 더 사실주의에 가깝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바지우는 1867년 여름에 몽펠리에 근처의 메리게 있는 한 가정집에서 큰 밤나무가 들이운 테라스에 이제를 설치합니다. 거기에서 그는 레즈강이 흐르는 카스텔로 지방의 그림 같은 마을을 배경으로 삼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 그림이 가족의 초상화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의 작품 패밀리 리유니온입니다. 이 그림의 전경에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 뒤에는 그의 가장 나이 많은 사촌과 그의 남편이 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죠. 그리고 테라스의 난간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지우의 이모와 그녀의 딸 테레세, 그리고 그 옆에는 가장 어린 사촌이 보입니다. 가장 왼쪽 구석에 서 있는 사람은 그의 삼촌인데요. 그 뒤에 반이 프레임 밖으로 빠져나가 실루엣만 보이는 가려져 있는 사람이 바로 작가 자신입니다. 작품 속 인물들은 움직임 없이 작가를 직접 바라보고 있는데 모두들 사진을 위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분명 이들은 야외에서 소풍을 즐기러 온 듯 보이지만 마치 아마추어 모델들처럼 다소 경직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구성은 그림에 강렬한 인상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정말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보여주며 유연함을 강조하는 모네의 그림 정원의 여인들과 확연히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론가들은 이 같은 차이는 아마도 바지우가 자란 가정의 프로테스탄트 의식, 즉 그의 종교적 배경이 강조한 존엄성, 금욕주의, 그리고 자기 만족 등이 그림에 투과되어서일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주의는 말 그대로
대상을 바라보고 받는 인상 그 자체를 그리는 그림이니까요. 그의 그림에서 발견되는 강한 빛의 대조는 바지우가 프랑스 남부의 따뜻하고 강렬한 햇살을 좋아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림 속 사람들은 그늘에 모여 앉아 있는데 그 같은 인물의 배치가 하늘과 땅의 생생한 색들을 더 강조시켜주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단풍잎을 투과하는 빛과 인물들이 입은 밝은 색의 옷들과 대비되는 어두운 재킷과 목도리의 대비도 더욱 그런 효과를 강조해줍니다. 사실 이 그림은 바지우가 완전한 사실주의적 스타일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더 의미가 있습니다. 바지우는 이 그림을 완성한 후인 그해 겨울 그림의 몇몇 군데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들께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그 내용은 저는 이 그림을 전시회에 보낼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수정했는데요. 개 몇 마리를 더 그려놓고 마음에 안 들었던 폴리와 카밀의 머리 부분을 다시 작업했습니다. 작업은 이미 시작됐고요. 한 달 안에 작업을 끝낼 거예요. 였습니다. 이 그림이 완전한 사실주의적 전통을 따른 게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는 대목이죠. 실제로 작품은 편지에서보다 더 많이 수정됐는데요. 그가 편지에서 말한 강아지들은 햇빛이 바닥을 밝게 비추는 전경에서 꽃, 모자 및 우산 등의 정물로 대체됐죠. 이같이 그가 보여준 사실주의에 대한 어느 정도의 타협은 그의 그림이 파리에 있는 살롱들이 그의 그림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네의 사실주의적 그림들을 거부당했다는 게 어찌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